패키지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패키지하고 임포트 연결해 생각해야 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바 9부터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더 큰 거예요. 패키지는 뭘 묶어서 관리할 때 쓴다? 클래스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고요. 모듈은 여러 개의 패키지를 또 묶을 때 이제 그 상위 개념이 모듈이에요. 모듈 안에는 여러 개의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고, 그 개념들은 다 이제 그 폴더 단위로 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는 폴더 단위로 여러 클래스를 묶어서 그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키지들 중에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패키지들 중에 자바 랭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스트링하고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바 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랭에 항상 임포트 할 것 같은 애들을 넣어놓고 걔네들은 임포트 없이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늘 std.ioh를 인클루드 한다.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주게끔 그렇게 자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시스템, 스트링 등등 자바 랭에 있는 건 임포트 하지 않고 쓸 수 있고, 근데 자바 랭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것들은 임포트를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썼던 스캐너는 java.util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패키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패키지를 만들어 쓸 수 있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쓸 때에는 이 클래스가 이 패키지에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패키지 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문은 맨 첫 문장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올 수가 있고요. 한 클래스는 하나의 패키지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제를 마우스가 오늘은 여기다 패키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거를 깔아서 그 설치해 본 사람 볼 텐데 챕터 1에 패키지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소스 해가지고 correct.csv, correct.eec라는 그 패키지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 패키지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폴더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소스 디렉토리 가면 이제 거기에 자바 파일이 쫙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패키지를 보통 만들어 쓰지 않아요. 만들어 쓰지 않는데 앞으로도 거의 만들지 않을 텐데 이제 첫 번째로 패키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패키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스에 갔더니 코리아텍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코리아텍 폴더 밑에 가면은 CSE, EEC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 그리고 CSE 밑에 이제 자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바 파일을 하나 보면은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패키지 코리아텍.csv. 그러니까 내가 이 클래스 소프트웨어라는 걸 코리아텍.csv 패키지에 넣고 싶으면, 관리하고 싶으면 코리아텍.csv라는 뭘 만들어야 돼?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자바 파일을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코딩할 때는 그렇게 넣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만약 얘를 밖에서 쓸 때는 다른 사용자들이 여기를 접근하는 거죠.
빈에 가면 똑같은 구조가 또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패키지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쓴 거를 쓰게끔 할 때는 자바 파일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클래스 파일을 주는 거예요. 내 소스 코드까지 주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클래스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소프트웨어라는 클래스를 쓰고 있고 엘렉트로닉스라는 클래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냐면 koreatech.cse 현재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우리가 패키지가 같은 애들은 임포트 없이 쓸 수 있어요. 다른 파일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면. 근데 엘렉트로닉스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게 아니라 koreatech.eece에 있는 거예요. koreatech.eece.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포트를 하려고 그러면 엘렉트로닉스가 무슨 클래스여야 돼? 다른 패키지에 있는데 내가 임포트해서 쓰고 싶어. 그러면 그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가 돼야 되냐면 퍼블릭 클래스여야 돼. 퍼블릭이 아니면 임포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패키지에서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패키지에 있는지 알고 있어도 퍼블릭이 아니면 임포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를 이렇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하면 좋은 점이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3명이서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각각이 다른 패키지를 써서 프로그램을 해.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도 각자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개발된 건 있지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뭐 다른 클래스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도 무슨 애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 학생도 애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서로 같이 나중에 연결해서 사용할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한 거에 있으면 여기 애플과 여기 애플은 충돌이 나겠지. 근데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이쪽에서 공개를 애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애플은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그걸 나중에 합쳤을 때 이쪽에서 이쪽 걸 쓰거나 이쪽에서 이쪽 걸 쓸 때는 퍼블릭한 애들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여기도 애플 있고 여기도 애플 있어도 그건 어차피 그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맨날 전화해야지. 나 이제 요런 클래스 만들었는데 나 이 이름 이렇게 줄 거야. 너 그 이름 쓰지 마.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커지면 혼자 개발하는 게 더욱더 아니고 그거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만드는 여러 클래스의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만들어지면 충돌 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개발하는데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나는 만들고 내가 어차피 퍼블릭한 애들들은 다른 패키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패키지를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클래스가 많아지고 단순히 여러 개의 파일로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관리해주고 또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프로그램 짤 때 이제 패키지로 나눠서 짜면은 좀 더 이름 충돌에 대한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바는 원래는 처음에는 패키지 개념으로만 쭉 했는데 오다 보니까 패키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들도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더 상위 개념인 모듈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듈은 패키지들을 또 관리를 하고 그런 형태들. 모듈 얘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제에서는 패키지문을 썼지만 나머지 제가 드리는 것 중에는 패키지문을 쓰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요 예제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 쓴 거고 그 다음부터는 패키지를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팅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라 자바 파일이 두 개 있어요. greeting.java, greetingtest.java 있어요. 여기는 패키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패키지를 하나도 안 쓰면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을 기본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데 둘 다 패키지가 문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냐면은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이름은 없는 거지만 같은 패키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디폴트 패키지라고 그래요. 기본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문을 안 쓰게 되면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은 같은 패키지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팅 테스트에서 다른 파일에 있는 그리팅에 있는 클래스를 쓸 수 있죠. 뭐 없이 쓸 수 있어. 임포트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팅 테스트에서 그리팅 클래스를 만들지만 임포트를 하지 않고 있죠. 원래는 내 파일에 없는 건 원래는 임포트 해야 되는데 뭐면 임포트 안 하고 쓸 수 있어요? 같은 패키지 내는 임포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패키지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데 이렇게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은 패키지문을 별도 안 쓰지 않더라도 다 같은 패키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 자바 파일 만들어도 이 자바 파일에 있는 클래스들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디폴트 패키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접근 권한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접근 권한이 자바에는 4개 있다고 그랬죠. Private, Public, Protected, Default. 이 Default라는 게 패키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애들은 좀 더 개방적인 거예요. 그 개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자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키지. 같은 디렉토리에 포함된 클래스는 패키지문이 없어도 자동으로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이 되고 이거를 기본 패키지를 한다. 그래서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은 패키지문을 안 쓴 경우에는 옆에 있는 그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만나면은 이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지 살펴봐요. 먼저. 그 다음에 없으면 임포트 문을 살펴보겠죠. 그래도 없으면 이제 에러 날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클래스를 관리하는 게 편리하고 관련 클래스를 묶어서 계층 구조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름을 충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특정 패키지의 위치를 찾는 방법. 실제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거는 방법 이런 원래 하는 거고요. 클래스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지정된 위치를 검사하거나 클래스 패스 옵션을 주면은 그걸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를 써서 지금 이제 자바 프로그램들을 이제 할 건데 그럴 경우에는 클래스 패스를 내가 별도 지정하지 않아요. 보면은 여기처럼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들어와 버려요. 프로젝트에.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변수를 세팅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클립스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뭔가 잘 안 되면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자바 fx 쓰는 것처럼 어떤 패스를 우리가
뭐 환경 변수에 세팅한다기보다는 여기다가 프로젝트에다 넣어버리고 이제 아규먼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add module path 이런 거 써서 실행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이클립스에 쓰는 방법이 약간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클립스는 프로젝트 속성조 아닌 빌드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유저 라이브러리도 추가하고 뭐 해가지고 쓰게 되겠고, 보통 그 라이브러리들이 자르라고 하는 압축 파일로 제공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 프로젝트에 그냥 인클루드 해가지고 여기 나타나게끔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임포트 문 자체를 설명드리면은, 임포트는 패키지 이름, 클래스 네임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임포트 문은. 그래서 맨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클래스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앞에는 패키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패키지가 폴더 개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들을 또 점으로 구분해요. java.util. 그래서 java.util. 이 폴더들을 내가 아까도 코리아텍 폴더 만들고 그 밑에다가 CSE 폴더를 만들면은 그게 코리아텍.CSE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 이름을 이 앞에 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도 있어요. 임포트 문 없이 이 클래스 쓸 때마다 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풀 이름이라는 건 얘가 수속된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안 하고 로컬 데이트를 임포트 한 다음에 이거 없이 쓸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포트 문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클래스 이름 위치에는 별표를 쓸 수 있게 해줘요. 별표를. 그래서 내가 자바 유틸에서 클래스를 3개를 임포트해서 써야 돼. 그러면 원래 자바 유틸.스캐너, 자바 유틸.어레이리스트, 자바 유틸.어레이스 뭐 이렇게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게 번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바 유틸.별표 하면은 자바 유틸에 있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바 유틸 디렉토리 가서 컴파일러가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건 거기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별표는 클래스 이름 대신에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는 이렇게는 못 써요. 그냥 임포트 별표 해서 네가 알아서 다 찾아봐. 이렇게는 안 돼요. 찾아보려면 디렉토리 그 패키지 이름까지는 다 줘야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맨 끝에 있는 클래스 이름 대신에 별표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는 필요하시면 쓰는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또 이클립스 쓸 때는 굳이 별표를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쓴다? 타이핑을 해요. 내가 쓸 거. 그 다음에 자동 고침 기능을 누르면 알아서 넣어줘요. 저 임포트가 길든 말든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굳이 임포트 해가지고 자바점 별표 해놓고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늘 그냥 클래스가 필요하면 클래스 쓰고, 에러가 나면 자동 고침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임포트를 추가하고, 처음에는 이제 임포트 추가하면서 잘 유심히 내가 쓰는 클래스가 요 패키지에 있는구나, 이거를 좀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그냥 임포트하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자바 유틸에 있는 애구나, 얘는 자바 랭에 있는 애구나, 얘는 자바 IO에 있는 애구나, 뭐 어디에 있는 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는 게 자바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9부터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모듈. 그래서 이 모듈은 여러 개의 패키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모듈은 폴더를 정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정의가 돼요. 이런 파일.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edu.koreatek이라는 모듈을 만들겠고, 이 모듈은 edu.koreatek.cs라는 패키지들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개방하는 거예요. 아니면 EC는 edu.cnu라고 하는 그런 모듈에게만 개방할 수도 있어요. 개방을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쓰려면 edu.cun가 필요하다, 뭐 SNU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가지 이 모듈과 다른 모듈의 관계를 여기다가 설명해가지고 여기다가 서술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모듈 쓰려고 그러면 이 모듈도 쓸 거예요. 그런 것들. 파이썬 쓸 때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때 파이썬 써보신 분은 있겠지만 뭐 할 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막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내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해보셨으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클립스에서 작업하면서 모듈을 만들어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클립스에서는 한 프로젝트에 한 모듈만 만들 수 있어요. 한 모듈만. 패키지는 이클립스가 한 프로젝트 만들어서 패키지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모듈은 한 프로젝트에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예제로 여기에 CSE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module-info.java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가 모듈을 서술하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듈을 만들고 싶으면 쟤를 정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module-info.java.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EC라는 다른 프로젝트에 정의되는 모듈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여기 보면 어디서 놓지? 여기다. 여기 보면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리무브 하면 EC가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데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빌드 패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모듈 패스에서 add 그러면 이제 에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클립스에서는 한 프로젝트에는 모듈을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내가 여러 모듈들을 만들었는데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을 쓰려고 그러면 저 빌드 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쓰려는 다른 모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모듈도 안 쓰고 패키지도 안 쓰고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하고 패키지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할 때 좀 필요하다기보다는 큰 거를 뭔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만든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거지, 우리가 조그마한 프로그램 만들면서 패키지 만들고 모듈까지 만들어서 프로그램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현재는 자바 라이브러리는 모듈 단위로 되어 있고, 모듈은 패키지들의 모음이고, 패키지는 클래스의 모음이고, 패키지는 그 디렉토리 구조로 여러 클래스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나는 다른 패키지인 거를 쓰고 싶으면은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거는 퍼블릭한 클래스들, 그 패키지에서 퍼블릭한 애들만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포트문, 패키지, 모듈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드렸고, 객체장 얘기를 조금 더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요 예제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예제에서는 객체지향에서는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하니까 구조 프로그램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인자가 하나 줄어들죠. 예전 구조 프로그램에서는 좌표를 처리하려면 좌표를 처리하는 함수에 좌표를 전달해야 되는데 인자로,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어떤 좌표를 처리할 때는 그 좌표를 중심으로 .move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기존 구조 프로그램과 어떤 기본적인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예제는 이제 강아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름을 유지하고 있고 마크를 호출하면은 콘솔에 멍멍을 출력해줘요.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강아지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 이름을 미미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d.bark를 부르면은 미미 멍멍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잘 쓰다 보니까 강아지에 따라서는 어떤 강아지는 멍멍하고 어떤 강아지는 왈왈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미미가 아니라 멍멍, 왈왈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싶다. 프로그래밍에서 그럼 뭐가 생각나? 조건문이 생각나는 거죠. 얘가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하고 저런 조건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생각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조건문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을 써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강아지의 종에 따라서 어떤 종은 왈왈, 어떤 종은 멍멍 한다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정보를 하나 더 넣고 그 종이 시추이면은 왈왈, 시추가 아니라 나머지는 멍멍 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dset breed 시추로 이 강아지 미미는 시추 강아지예요. 설정해주면 d.bark 하면은 요거에 의해서 멍멍이 아니라 왈왈 출력되겠죠. 이렇게 요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조건문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이제 구조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객체지향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겠고, 다양성은 이제 상속 뭐 이런 좀 복잡한 4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조건문이 사라진다. 조건문을 많이 안 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떤 그 객체들 간의 계층을 만들어줘요. 계층을. 그래서 얘의 특수화된 형태의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애를 상속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상속을 할 때는 코드의 중복을 없애고 코드를 재사용하게 하지만, 이 상속이라는 걸 이용할 때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돼야 돼요. 강아지를 상속받아서 사람을 만든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상속을 하더라도 이 상속이 논리적으로도 말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된다는 거는 EDA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EDA 관계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EDA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이 나온 예들지만 pet, dog, cat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펫을 이용해서 강아지 클래스도 만들고 cat 클래스도 만든 거예요. 그럼 얘가 얘의 자식 클래스라고 그러고 펫은 캣의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EDA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cat is a pet. 요 문장이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다. 맞죠? 이 말이 돼야 돼요. 여기에 person is a pet.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애완동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말이 안 되죠. pet is a cat. 모든 애완동물은 고양이예요? 아니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근데 말이 되게끔 상속을 하게 되면은 얘를 이용해서 얘를 정의하니까 얘를 정의할 때도 되게 편해요. 이런 게 없었으면은 얘가 어떤 똑같은 필요한 코드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을 할 수 없으면 여기다도 정의하고 여기다도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코드 중복이 일어나죠.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코드 중복이에요. 코드 중복이 되면 여기 수정하면 또 여기도 수정해야 되는데 하나 수정 안 하고 막 잘못될 수가 있거든. 근데 코드가 중복이 안 되고 한 곳에만 있으면 여기 하나만 수정하면 다 그거 쓰는 애들은 똑같이 바뀌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개발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와 얘를 만들 때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건 얘가 추가적으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상속으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펫이라는 리모컨, 펫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펫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여러 종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공통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통 타입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객체지향에서 장점 중 하나인 다양성 기반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에 따라서 어떤 애는 왈왈, 어떤 애는 멍멍이면은 그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시추는 왈왈해야 되니까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다가 왈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 if문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D.바크를 누르면 왈왈이라고 출력이 돼요. 미미 왈왈. 근데 아까와 달리 이 안에 조건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문이 없습니다. 이 강아지가 시추면은 왈왈거릴 거고 이 강아지가 시추가 아니라 다른 강아지면 그 강아지에는 멍멍이 돼 있으면 멍멍이 될 거예요. 그거를 if문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이 타입이 가리키는 애가 뭐냐에 따라서 알아서 되는 거예요. 얘가 시추 강아지 가리키면은 왈왈, 시추가 아니라 똥개를 가리키면 뭐 멍멍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객체지향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이 많이 없어져요. 조건문을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의 조건문을 어떻게 안 써요. 쓰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필요할 때 객체지향에서는 상속과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조건문 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떤 공통 리모컨을 갖고 얘가 다양한 애들을 가리킬 수 있고, 예를 들어 여기 펫이면 펫 리모컨은 고양이도 가리킬 수 있고 강아지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멍멍거릴 거고, 고양이 가리키면 야옹거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if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가 여기에다 강아지를 할당해주면 멍멍거릴 거고, 고양이 할당하면은 야옹거리는 거예요. 조건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보고 얘는 강아지니까 멍멍해야지, 고양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많이 하게 되면은 사라진다. 조건문이. 다 했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는데 이제 제가 가서 숙제를 내드릴 텐데, 숙제는 뭐냐면 C 코드를 하나 드릴 거예요. C 코드. 그럼 그 C 코드를 똑같이 동작하게끔 자바로 바꿔보세요. 근데 이 자바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것들을 이용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전제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배운 것만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좀 찾아보고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석에 여러 가지 도움말을 추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 인터넷이나 또 교재 해당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C니까 F, G, H, 메인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A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메인 만들 거고, G 만들고, F 만들고 다 만들면 돼요. 똑같이. 근데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다 스태틱 메소드가 돼야 돼요.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C를 자바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와 자바 언어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그래도 한번 이클립스 써보고,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스캐너를 여러 개 만들면 안 된다. 스캐너는 입력받아야 되는데 키보드부터 한 번만 어디선가 생성해서 필요하면 전달하거나, 또 좀 더 찾아보시면 스태틱 변수로 스캐너를 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기계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메인에서 이 함수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기능이 하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